5월 15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2심이 기각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지진조사단 양만재 시민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 2심 기각 판결과 관련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일반 상식과 법논리에 합당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음. 정부 지진조사단과 감사원 조사 결과, 정부 지진진상위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산업통상부 직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과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시민이 합의해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했고 시민들에게 재산 피해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5천억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특별법에 의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집이 손상되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신적 피해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네.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법 감정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법의 논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 위자료 최대 200에서 300만 원을 포항 시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판결은 법적 판단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런데 2심 판결이 정부 공무원들의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근거에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네. 기각을 시켰습니다. 정부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소 운영과 일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보상을 한데도 정부가 책임이 없다면, 관계자 책임이 없다면 왜 5천억을 주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네. 그래서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다 주게 되면 1조 5천억이라는 거금이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2심 재판관들은 법적 논리보다는 정부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서 기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나 정치적 판단에서 2심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서 좀 가장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1심을 기각 처리한 중요한 근거가 지역발전의 운영에 감시 감독을 관계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판단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포항지열발전 사업을 예산을 수립하고 감시 감독할 주요 부서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평가원입니다. 정부의 예산 없이 이 지열발전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수리 작업 과정이라든지 지열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지진 위험의 발생에 관련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네. 재판부가 관계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근거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투입 5차례 과정과 물투입을 위해서 이게 이제 생산과 그 투입증을 만들고 이 만들기까지 당청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처지해야 됩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단청이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 머더 진흙이 파고들면서 나타날 때는 이 단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 관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분은요. 네.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정부 기관과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할 사안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네. 지열발전소 운영의 그 미소 진동 관리 방안을 흔히들 고통 신호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면은 국가나 어떤 사업 주체들은 이 교통신호등 체계는 법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수립해야 되는.
그리고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원안대로 운영하였는지 감시 감독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재판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과적인 요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봐주는 그런 판결을 한 거죠. 네. 세 번째는 발전 연구 과실에서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잘못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투입하지 않았고 외국 사례에 비해서 아주 매우 적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부 조사단과 정부 진상위원회 조사 그리고 감사원 조사가 아주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네. 또 재판부가 세계 지진학회나 지열학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지진을 물 투입량만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물 투입에 따라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응력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물투입만 고려한 거죠. 그래서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세계학자들과 정보조사단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5번을 했는데 4번 동안 수리작을 물투입했는데 이 물투입하는 지하에서는 지진을 일으키는 응력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5차장에 자극을 하니까 자극을 했다는 거죠. 그 응력이 물투입 양이 아주 적게 해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금 세계학계에서 널리 인용이 되는데 이게 옛날 이론, 메카 이론을 피고 측, 정부 측 이야기는 그대로 재판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세계학회의 주장을 부정한다는 재판부가 과학자가 아니면서 그다음 네 번째는 2017년 4월 15일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산자부나 에너지기 평인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물투입에 의해서 3.1 지진이 발생하면요 지열발전을 운영을 세계 대부분 지열발전 운영하는 사람 멈췄습니다. 네. 여기서는 외국 사례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지진 2 이상 발생하면 규모 2 이상 발생 가동을 중단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외면하는 거죠. 물투입 여부를 결정할 때 지진 전문가를 사실은 참여시켰나 해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열발전소 운영하는 전 전문가의 지진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보면 2.0 이상이 일어나면 포항시에 통보하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 포항 시민들한테 알려라는 거죠. 네.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회적 수용성을 부정하는 아주 고의적인 과실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면했습니다. 재판부가. 또 재판부가 외국 사례를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외국 사례를 인용하는 데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미소진도 관리 방안이 외국 사례에서 부실하지 않았다고 외국 사례 별 차이 없다고 해놓고는 네. 스위스 바젤 사례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사례는 또 다르다고 인정해요.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또 부정을 해요. 네. 재판부가 피고 측에 유리한 게 외국 사례를 인정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재판부가 촉발지진 발생 원인이 공무원의 과실과 넥스제이 컨시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촉발지진은 어떤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재판부가 촉발 요인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위가 없이 촉발 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서 촉발 지진을 인정하면서 촉발 지진의 어떤 결과에 따른 지진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가 안 맞는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 안 되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무원들 조사해서 당신네들이 20건이나 잘못했다 하는 걸 징계사항을 내렸던 겁니다. 네. 이걸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2심 판결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기 위해서 보다 좀 전략적이고 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변호사들이 원고 측 변호사들이 상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나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대구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에 20일 내에 상고 이유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작성 이유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요. 네. 이외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촉발진의 인과관계 없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법률적 근거를 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심 판결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정밀 분석하는 법률적 작업을 변호사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변호사들은 정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들 다수가 집단 질성을 발휘해야 하리라고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내가 대안적 접근이겠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를 위한 법적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선출직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첫째로 지진특별법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진특별법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라 이랬는데 네. 물적 피해처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도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 기준을 정량화해서 그 기준을 연구 용역을 맡겨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걸 입법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네. 번째는 정부 상대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적극 있습니다. 네. 단순히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명시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포항 시민들이 다수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는 집합 행동 또 서명 네. 등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범시민 규탄 대회도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법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정부 청사를 찾아가서 항의 퍼포먼스들을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운동을 전개하여 특별법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입법화, 재입법화할 수 있도록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결실을 거두는 충분한 저력이 우리 시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논란 때 범시민적인 반대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결집해서 남다른 단계를 보여주었고요. 그런 결과에서 우리 포스코의 어떤 소명이 효능감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건도 50만 포항 시민이 참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상대로 내지는 대법원 상대로 시민 행동을 전개할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덧붙일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2심 판결에 침묵하고서는 기대한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함께 결집하고 동참할 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포항 지진조사단 양만재 시민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